안녕하세요, 팀TV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국제 결혼에 나오는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맞선에 대한 개념과 국제 결혼에 나오는 여성들의 일반적인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를 가지고 국제 결혼을 하는 여성들과 이혼한 여성이 재혼으로 국제 결혼을 선택하는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중개업체를 이용한 국제 결혼의 케이스 중에서 가장 많은 것 같은데요. 베트남은 젊은 여성들이 한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 비정상적인 연령 구조의 문제로 인하여 젊은 세대가 기형적으로 많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경우 국제 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큰 제한이 없던 예전의 국제 결혼 세대에서는 신랑이 직접 처가집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를 원했는데요. 최근에는 대부분 남성의 경제력에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이 직접 일하여 가족들을 돌보기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에 소홀하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젊은 세대처럼 맞벌이 다문화 가정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도 충분히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는 있는데요. 국제 결혼을 하시는 남성분들 중에는 여성분이 직장에 다니는 것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상황은 남성분들이 성혼을 위하여 맞선 시에는 여성분에게 직업을 가져도 된다고 말하고 신부가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말을 바꿔서 집에서 가사만 돌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베트남 가족들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이 깨지면서 결혼 생활에 대한 노력도 하기 싫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런 케이스의 남성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죠. 국제 결혼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여성들도 있는데요. 베트남 여성들이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경우도 많고 그런 면에서 책임감이 강한 여성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가 자신이 직접 책임지고 싶다는 생각에 다른 가족들에게 말을 하지 않고 빚을 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여성들이 금융권이 아니라 사채를 쓰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적게는 한 달에 3에서 15% 정도의 이자를 감당해야만 하는데요. 3%만 하더라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한 달에 15%의 이자는 당연히 벅찰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빚으로 인하여 국제 결혼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여성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남성의 조건이나 나이를 따지지 않고 가능한 빨리 결혼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남성이 정말 여성이 마음에 들어서 자상하게 대한다면 여성도 자신의 빚을 해결해주고 아내로서 존중해주는 것에 고마워하며 잘 살 수도 있지만 흔치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을 선택하겠다고 남성분이 말씀하셔도 진행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맞선 당사자가 아닌 어머님이 이러한 이유로 빚을 지고 딸에게 국제 결혼을 권유하기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은 맞선을 통한 결혼이 익숙하기 때문에 딸은 맞선을 보고 국제 결혼을 하여 한국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은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 지원을 목적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어머님은 이때를 기회로 삼아 한국으로 입국하여 돈을 벌고 싶어 하죠. 법적으로 엄연히 불법인데요. 최근까지 많은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님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경제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다문화 가정의 부모님들은 한국에 초청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베트남에서는 한국보다 비교적 많이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국제 결혼에서는 재혼을 하기 위한 베트남 여성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한국 남성분들도 재혼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의 여성들은 왜 국제 결혼을 선택하게 되는 것일까요? 베트남에서도 성실히 일하고 가정을 돌보는 남성들도 많지만 아내가 벌어온 돈을 술과 도박으로 탕진하는 남성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맞선을 진행하다 보면 결혼하고 보니 이러한 남성이더라 라는 이유로 이혼한 여성들이 많습니다.
또한 베트남도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는 여성들이 있는데요. 한 설문조사에서는 설문에 참여한 여성들 중에서 지난 2년간 육체적, 정신적인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여성이 약 70%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인데요. 결국 술과 도박, 폭력에 시달린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비교적 성실하고 부드럽고 자상한 이미지의 외국 남성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여성이 국제 결혼을 하고 한국에 입국해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을 때 한국 남편에게서 전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 여성은 당시의 트라우마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되는데요. 대부분 재혼 여성은 재혼 남성과 매칭이 되거나 나이가 조금 더 많은 남성분과 매칭이 되기 때문에 신랑은 자신의 어리고 상처받은 신부를 더욱 더 따뜻하게 안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국제 결혼을 해서 한국 남성과 살다가 이혼한 여성들이 다시 맞선에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다시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국제 결혼을 의뢰하는 남성분들 중에는 베트남 문화는 철저히 무시하면서 무조건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맞춰달라는 이기적인 남성들도 많은데요. 다른 나라의 문화를 한순간에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인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죠. 신부가 나름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급한 성격의 한국인 남성의 욕심에는 항상 부족하다 생각하고 조금씩 신랑의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 이 신부는 결혼 생활 자체가 두려워지고 결국 이혼을 선택하거나 도망을 가게 됩니다. 결혼 생활 중에 도망가는 여성들의 대부분이 이러한 케이스인데요. 아직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박을 당하고 자신의 입장을 잘 어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도망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아주 적은 케이스로 한국 남편과 이혼하고 다시 국제 결혼을 하는 여성들 중에서도 일부이지만 결혼 생활 중에 여성의 문제로 이혼한 케이스도 있는데요.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본국의 가족들을 도와주기 위해 직장을 다니면서 가정에 소홀하거나 극히 드물게 직장도 다니지 않으면서 집안일도 전혀 안 하며 사치스러운 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첫 번째 경우에는 그래도 대화를 통해서 각자가 해야만 하는 집안일을 정하거나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티타임이나 여행 계획들을 세우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경우에는 대부분 남성분이 포기하고 이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원하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한국 생활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존재하고 처음부터 베트남에서보다 사치스러운 생활에 대한 동경으로 나온 여성인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맞선 후 신부의 한국 입국 전까지의 시간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데요. 간혹 어리고 예쁜 여성의 미모에 반하여 처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결국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 결과는 정해진 길로 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업체에서는 이런 케이스의 여성을 추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국제 결혼을 위한 맞선에 나오는 여성들의 케이스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단순히 이런 케이스만 존재한다는 것도 아니며 각 케이스별로 정도의 차이도 존재하겠죠. 국제 결혼은 많은 신랑과 신부가 1:1 맞선을 통하여 자신에게 맞는 배우자는 찾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데요. 운이 좋다면 빠른 시간 안에 만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보며 간신히 찾은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최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타이밍이라는 것이 중요하며 결혼에는 어느 정도의 운도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신랑이나 신부나 맞선에 적극적이지 않으면 운명도 찾아오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상 틴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